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이지영입니다. 저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머신러닝은 무엇인지, 또 머신러닝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머신러닝의 기법을 나눠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머신러닝 전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 개념들이 나오는 시간이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무엇이냐, 기계학습은 무엇이냐, 정의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기계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딱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건 나와 있는 대로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를 given data, previous result 혹은 experience를 이용해서 향상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죠? 네, 키보드에서 열심히 이렇게 키보드를 타이핑을 해서 짭니다.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혹은 조금 더 좋은 원하는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여전히 키보드로 코딩을 하면서 코드를 고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머신러닝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면 혹은 그 프로그램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도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성능을 개선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다? 사람이 타이핑을 해서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 혹은 이전의 결과 혹은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그런 노력들 또는 그런 기법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여러분 요새 많이 듣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To identify valid, novel, potentially useful, ultimately understandable 한 패턴을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인데 valid, 맞는 패턴이어야 되겠죠. 노이즈한 엉뚱한 패턴을 찾아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블한 패턴,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야 됩니다.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냈어요.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는 패턴이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야 되고요. potentially useful, 패턴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나한테 유용한 그런 정보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걸 활용을 하겠죠. 프로그램 성능도 높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테니까 potentially useful한 패턴을 찾아내야 되고 ultimately understand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떤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 패턴을 찾아내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받는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런데? 그 패턴의 의미가 뭔데? 내가 정말 그 패턴을 믿어도 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고객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뚱맞게 20대 여성한테 야구공을 팔아라 라는 패턴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 데이터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짜로 20대 여성한테 그 야구공을 팔려고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네, 안 되겠죠. 왜 그런 거지?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지? 왜 이런 결론이 나왔지? 하고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해한 다음에 그렇구나, 야, 팔자라고 결론을 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언더스탠더블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 찾아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도 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성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홍채인식, 그 다음에 웹서치, 다큐먼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기계 번역, 머신 트랜슬레이션, 추천, 크레딧 카드 오남용, 오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다 기계학습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계학습은 패턴 레코니션,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어댑티브 컨트롤,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같은 다른 여러 분야들하고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이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패턴 레코니션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최근에는 공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학습이 관련된 뭐 related theory인데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수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선형대수, 그다음에 최적화 기법 그런 주제들이 되겠고요. 이 강좌를 통해서 제가 이 모든 뭐 수학과 병행해서 필요한 이론을 강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학습의 여러 가지 프로블럼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계학습을 잘 모르시는 분은 기계학습이 마치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당연히 한 덩어리가 아니겠죠. 이 한 덩어리 속에 가보면 다시 작은 문제들이 있고 작은 이론들이 있고 그것도 섞여서 큰 집합으로서 기계학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계학습 기법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뭔가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나눠보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두 번째는 리그레션, 세 번째는 레코멘데이션, 뭐 클러스터링, 디멘전 리덕션 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자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어떤 문제고 리그레션이란 어떤 문제고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 이후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자 이 기법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리그레션을 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런 기법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레커멘데이션, 클러스터링, 디멘전 리덕션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이후에 강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다음처럼 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점과 까만 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의 위치는 어떤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에 이 데이터는 빨간 점, 예를 들면 양품이라고 하죠. 빨간 점은 양품, 까만 점은 불량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고 그 제품의 데이터를 플로팅 해보니까 다음처럼 놓였고 양품은 이쪽에 있고 불량품은 반대쪽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unknown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예측하고 싶어요. 예측의 문제죠. 클래시피케이션은 예측 기법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건 양품이었다, 이러한 건 불량품이었다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unknown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양품이냐 불량품이냐를 예측, 사전에 미리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예측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예측을 위한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비슷하게 예측에 대한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X는 입력이고요. Y는 출력입니다. 출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측하고 싶은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 데이터에서 X가 이 값일 때는 Y가 이 값이었고 X가 이 값일 때는 Y가 이 값이었고 X가 이 값일 때는 Y가 이 값이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사전에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데이터 X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 자, 이 X 프라임에 대해서 Y는 어떤 값을 가질까 예측하고 싶겠죠. 이렇게 예측하고 싶은 거, 예측하고 싶은데 그 예측 대상이 리얼 넘버일 때는 우리는 그 문제를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차이는 뭡니까? 예측하고 싶은 것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양품이다, 불량품이다 였다면 리그레션은 예측하고 싶은 것이 리얼 넘버,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차이라고 하면 또 들으시는 분은 그래도 양품, 불량품을 0, 1로 바꾸고 나면 양품은 1, 불량품은 0이라고 놓으면은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도 리얼 넘버를 예측하는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은 사실 동일한 문제로 인식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클래시피케이션, 양품, 불량품 같은 예측과 리얼 넘버 예측이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recommendation입니다. 추천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매트릭스와 같이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영화, 온라인 서비스하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보죠. I는 영어입니다. I1, I2는 영화고요. U는 유저입니다. 그래서 5명이 있는데
유저 1은 아이템 2에 대해서 3점을 줬고 아이템 4에 대해서 5점을 줬고 아이템 5에 4점을 줬습니다. 1, 3는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음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추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유저 1한테 어떤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i1을 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i3를 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추천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이 엉터리다라는 걸 사용자들이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여러분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추천을 잘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은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해요. 우리는 쇼핑몰도 아니고 우리 회사는 영화사도 아니야.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기법이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법 이름이 레코멘데이션이지 이 기법이 추천할 때만 사용되는 건 아닌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유저가 있고 아이템이 있는데 유저가 어떤 아이템은 사용을 했고 어떤 아이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높은 확률로 사용할 확률이 높은가, 그걸 예측하는 것, 알아내는 것이 바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거는 영화사가 아니더라도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그 기법을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클러스터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레코멘데이션은 예측이었어요. 과거 데이터를 비춰봤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과거 데이터를 비춰봤을 때 유저가 뭐를 선택할 것 같냐를 예측하는 거였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클러스터링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분석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평균이 얼마야? 분산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죠. 그걸 왜 물어봅니까? 데이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예측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그 자체가 궁금해서 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은 이 주어진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그룹을 말해요.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좌측에 있는 4개의 점과 가운데에 있는 5개의 점과 오른쪽에 있는 7개의 점이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하나씩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총 3개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데이터에는 클러스터, 유사한 데이터의 그룹이죠. 유사한 데이터의 그룹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를 분석해내는 게 클러스터링이고요. 이건 예측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3개가 존재합니다요. 그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요? 비슷한 데이터가 그룹이 3개 존재한다는 거 알아서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하면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이 어떤 마케팅 부서의 담당자예요. 맨 처음 뭐 하죠? 네, 고객 분석을 하죠. 고객 분석을 할 거면 자, 우리 쇼핑몰에 오는 사람들은 20대 여성, 그다음에 뭐 30대 뭐 남성, 40대 여성이 주고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객 분석을 할까요? 예. 사용자들의 그룹, 유사한 그룹을 찾아내죠. 클러스터링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유사한 데이터의 그룹을 찾아낼 때 쓰는 것, 그걸 분석해내고 싶은 거, 그 문제를 클러스터링이라고 말을 하고요. 당연히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많은 기법들이 존재하겠죠. 다음은 디멘전 리덕션입니다. 디멘전 리덕션은 말 그대로예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겁니다. 축소할 때 조심할 건 있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다음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 점들이 있을 때 이건 2차원 정보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서 1차원으로 축소하고 나면은 이 축소된 정보들을 가지고 사실 처음 정보와 1차원으로 축소된 정보를 비교해 보면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전체적으로 데이터 손실, 정보 손실은 좀 있지만 데이터의 경향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거, 그걸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디멘전 리덕션도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요구가 되는 그러한 기법 중에 하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스트래티지 러닝, 뭐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전략이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 가면 될까?
예를 들면 요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기법을 쓰면 바로 이 전략, 스트래티지를 학습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associ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transaction T1에는 beef, chicken, milk가 있고 transaction 2에는 beef, cheese가 있고 transaction 3에는 cheese, boots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슈퍼마켓 데이터죠. 슈퍼마켓에서 포스 데이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우리 슈퍼마켓에 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비프, 소고기를 사가는 사람은 또 무엇도 사갈까? 그게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 어소시에이션, 뭘 사갈 때 무엇도 사간다는 어소시에이션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진열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소고기 옆에 예를 들면 뭐 우유를 같이 놓는다든지 하면 매출에서 늘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과 같이 빈번히 자주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싶다면 그건 바로 어소시에이션을 찾고 싶은 거고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찾고 싶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머신러닝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것들은 이제 머신러닝 메소드의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머신러닝의 문제들,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구분을 해보면 다음처럼 supervised, semi-supervised,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은 주로 예측하는 기법들은 대부분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supervised learning 기법, learning 방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대부분은 슈퍼바이즈 러닝을 쓰고요. 이름이 왜 슈퍼바이즈 러닝이냐라고 하면은 이 방법,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해결해야 되는 이 방법은 얘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을 때 누군가가 네 예측값 맞았다, 네 예측값 틀렸다로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학습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냐? 물론 사람이 알려줘도 되겠죠.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해서도 이게 내 예측값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할 수 있겠죠. 어찌 되었든 누군가가 이 학습 기법이 예측한 것이 맞았다 틀렸다를 누군가 말해줄 수 있어야만 동작하는 기법들, 그렇게 개발된 것들은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이라고 부르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주로 예측이 아닌 데이터 분석하는 작업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목적이랬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균이 얼마야, 분산이 얼마야처럼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데이터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하는 기법들은 대부분 unsupervised learning을 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치면 우리 고객이 30대 여성이 많고 40대 남성이 많고 뭐 50대 여성이 많다라는 사실은 분석을 했더니 얻어낸 거지 그게 정답이냐? 라고 물으면 모르는 거죠.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 봤더니 30대 여성이 많네 라고 말한 거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20대 후반부터 뭐 30대 중반까지 여성이 많다라고 말해도 30대 여성하고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딱 답이 하나가 있지 않아요. 뭐 이것도 답이고 이렇게 말해도 답이고 저렇게 말해도 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클러스터링 기법이 할 때 제가 한 클러스터링이 잘한 거예요? 맞은 거예요? 물어봐도 누구도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을 불러요. 다시 말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네가 잘 해봐라. 뭐 그런 철학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발된 것이 unsupervised learning이고요. 클러스터링 기법, 디멘전 리덕션 기법, 뭐 어소시에이션을 찾는 거 그런 기법들이 대부분은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mi-supervised learning은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 사이에 있는 거라서요. 예를 들면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말해줄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나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semi-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필요할 때 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 그 방법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철학으로 개발됐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나오면서 계속 한 번씩 리마인드 되고 또 계속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오늘 봤던 기계학습의 기본 문제와 러닝의 기본적인 이런 방법들의 타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